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비도 오고 날씨도 시원해져갖고 좋으면서도 사실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축축하게 왔습니다. 운동화도 다 젖었어요. 이 이야기 하면서 조금 전에 그 최강 의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비 왔다고 그랬더니 최강 의원님이 에어컨 설치할 필요 없겠다고. 아, 이제 좀 선풍기로 충분하다. 좀 선선해져가지고. 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그동안 걱정하셨나 봐요, 최강욱 의원님은. 아니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유머로 에어컨 고민 안 해도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얘들아, 에어컨 놔줄 필요 없다. 근데 뭐 사실상 혼자 1인 독방에 에어컨은 불가능하잖아요. 아유, 거기 서울구치소가 그런 예.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리고 낡은 건물이어서 공사하게 되면은 이거는 큰일이죠. 상당한 국민적 반감과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해주려면 일단 다인실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뭐든지 혹시 공정하게 서울구치소 하고. 가보셨어요? 예, 전 가봤어요. 어쩐 일로? 저는 면회를 가봤죠. 아 예. 예. 그래서 어떤 상황 구조를 좀 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면회만 해봐가지고 일반 면회는 진짜 칼같이 10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늦지 말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땅 하면은 그 전 면회 사람들이랑 곧바로 스위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1분 1초가 너무 아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10분이 금과 옥조 같긴 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내란 특검이 나오라고 출석을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잖아요. 예. 버티다가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속 적부심 관련해서 직접 출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는 안 나오다가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구속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출석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한번 재미 봤잖아요. 아, 지기현 그렇죠. 판사 덕에 재미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한다. 음, 이번에는 어느 판사가 배정될지 이것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사실 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일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었나요? 예. 딱 특정이 됐거든요. 예. 그때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소명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구속의 그 절차 판단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구속의 필요성 없기 때문에 빨리 석방해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구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증언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그 최혜병 사건의 경로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경로 있었다라고 계속 말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무력에 의해서 그런 체포영장을 반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성훈 차장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했더니 정말 특검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언론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그런 특혜나 예외나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특검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신경전이 있는데 지금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그러면 구치소 행정직원한테 그 처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그러냐, 힘없는 우리한테.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기관이 나와서 데려가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답이 없으니까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면회 제외. 이렇게 막 초강력 수사 지금 맞붙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기싸움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수치심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뭐 수사하고 싶으면 와서 수사해. 예.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예. 너네들이 특검이 와갖고 서울구치소 해. 뭐 황제 조사를 유인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늘 면회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 모리킴? 모리킴? 예. 그 미국에서 교수. 예, 그 교수를 만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일반 면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차단을 특검에서 했고 해버렸고. 예. 그리고 전한길 오늘 강사가 또 편지 오픈했어요. 그래갖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한길 강사한테 보냈고 그거를 막 읽으면서 이 악의적인 구속에 대해서 나는 분개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견을 지금 전한길 강사의 입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도 면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차단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오픈한 건데요. 하여튼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전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특검이 그 변호인과 가족 외에 그 면회를 정지시킨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전환길 씨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참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제가 나쁜 일에서 감옥에 가면 안 되지만 예. 혹시 제가 감옥에 갈 경우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버티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면 수사와 소환 조사에 버티지 않고 이제 특검에 검사 부르면 나 안 나가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러면. 강제구인 곧바로 됩니다. 저는 바로 네, 강제구입니까? 팔짱 껴가지고요. 소환 조사 강제구인 할 거니까요. 네.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국민의 일환으로서 그냥 똑같이. 아니 당연히 나쁜 일 하면 안 되지만 예.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일반인은 그 버티면 진짜 검찰이나 와서 팔짱 끼고 데려갈 텐데 지금 그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최강욱 전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못 한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못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동안 뭐 탄핵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뭐 하나라도 트집 잡으면 그거 갖고 변호인단이 또 엄청나게 언플하면서 또 그러면은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또 막 극성극성하고 그러면 또 구구 유튜버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우리 대통령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소지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이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일단 언론에 관심도 없을 겁니다. 관심 없고요. 무조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네. 그냥 원칙대로 대응해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면 판사한테 괘씸죄 걸리는 거죠. 괘씸죄가. 오히려 그러면 검찰에 기소당하고 예. 그리고 재판에서 그러면 협조 안 했다고 오히려 더 예. 그 형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상당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뻗팅기게 하면서 언론이 관심 갖지 또 그러면서 본인의 팬덤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지난번 구속 그 심사할 때 뭐 얼마나 서초동에 사람들 모였나요? 몇백 명 안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위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김건희 여사 소환과 구속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제대로 된 증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다. 그런 현실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작 본인은 검찰총장 때 그 칼을 휘둘렀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고 예. 뭐 압박과 외압과 그런 방식으로의 그 피고인들을 대했을 텐데 본인이 검찰총장을 해보고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의 수사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의 꼬투리가 잡히면 상당히 크게 문제 제기할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시나리오에 있겠죠. 요즘에는 계속 거기 구치소에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 나가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특검에 정말 제한된 180일 그 기간을 버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뭐 물론 이런 게 검찰 개혁 대상에 포함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검찰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그 법이 만인의 평등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피의자한테는 진짜 특검조차 꼼짝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전히 유권 무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많이 씁쓸해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을 돌린 사람들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인영, 김태효, 김성훈 모두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에 대해 항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을 했어야 됐다라고 돌아섰고요.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직접 목격했다라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착해졌을까요? 예. 솔직해졌을까요? 아니 이제 처음에는 좀 기대를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 이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과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중범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판사로부터 철퇴를 맞을까 두려워서 아닐까요?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국회에서 증언했던 선서하고 증언했던 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의 증언했던 것들이 다 기록을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을 180도 뒤집을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 해명이었다는 것들이 명백해졌을 때 이것이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일단 이분들은 끝까지 의리남은 아니네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처세술만 늘었다. 윤석열이 짱짱할 때는 본인이 열심히 호위무사하다가 이제는 끈 떨어지고 감옥 가고 이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허무해요. 권력이 아주 빵빵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요. 권력이 쇠하면 사람들이 쫙 흩어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또 그냥 정상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매우 씁쓸하죠. 그렇죠. 예. 다 돌아섰는데 돌아서지 않은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세요? 누구요? 그 윤석열 라인 가운데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아직 안 돌아선 분이 있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도 돌아선 것 같은데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다 돌아선 것 같은데 한 명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아직 안 돌아섰잖아요. 여기는. 본인은 구속되고 수사를 네.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사실 돌아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런 헌재에서의 증언이나 여러 방식은 책임 소재를 다 주변 사람을 회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넘기고 있잖아요. 네. 내가 한 것이다. 이 나의 아랫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멋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끝까지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의 반전은 기대하는 건 저 너무 무리겠죠? 예,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사태를 보면 결국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상사를 믿고 이제 부하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상사가 적어도 내 부하만은 저기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곽종근 사령관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난 모른다 해버리니까. 아, 그래서 좋은 리더 그리고 같이 팀으로 일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건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간신몰이배처럼 있다가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는 씁쓸한 정치의 그런 뒷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정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정치 잘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그 저기 대통령실 그 KTV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발이 KTV의 동영상을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언론사의 그 풀단을 구성해서 그 언론사가 아니면 저작권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과감하게 예. 이재명 대통령과 김남국 소통비서관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 KTV의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뉴스를 제공해서 만들었는데 댓글이 엄청나요 지금. 이거를 일부에서는 언론 개혁으로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KTV라고 하면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TV인 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거수일투족을 KTV가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예. 취재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방송인데 이 소중한 컨텐츠를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약간의 그 풀단이 있어갖고 예. 풀단까지만 공유를 한다. 근데 이제는 이재명 시대에서는 언론 지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브리핑도 자주 하고 30일 만에 대통령도 기자간담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명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던 거가 우리 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은 거의 막판에는요 유튜브 엄청 출연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송이라는 게 공영방송도 있고 정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뭐 유튜브도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방송 미디어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천으로 연결된 거라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되게 국민과의 스킨십, 소통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입틀막 하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 예,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 때 의원님이 저기 대변인 하셨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죠. 네. 의외로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보좌진들은 살얼음이었을 거예요. 어, 너무 솔직하게 얘기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불안불안했을걸요. 보니까 막 네. 그 뭐랄까요, 큰 데도 아니고 마이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다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데도 출연하죠? 네. 여기 대박인데? 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감명받았던 게 그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옥천신문 기자와 이렇게 맞아요. 질의응답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지역으로 연결했죠. 저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청와대 풀 기자단의 어떻게 보면 산유물이었잖아요. 일반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일반 기자들은. 그런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옥천신문.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옥천이면 충북인가요? 충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충북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충북일보, 충북도민일보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요. 그런데도 아닌 군 단위 예. 거기 옥천신문을 했다는 거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역에도 지방 신문이 있고 지역 신문이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시도 시군구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간에 그날의 그 30일째 기자회견은 사실 기획되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랜덤하게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막판에 또 통신사 챙기시더라고요. 동신사. 그래서 너무 아. 이게 또 랜덤으로 하다 보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좀 배분할까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예.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였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그 꿈을 꿔봤습니다. 음. JTB 뉴스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언젠가는 화상으로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필수이군요. 예, 매불쇼만큼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100만을 네.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예. 아니 옥천신문도 해주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 기회 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JTBC의 장르만 여의도도 예. 그때 스튜디오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 후보님이 가셨을 때 아, 장르만 따라갔군요. 여의도에 따라가서 거기서 임시 스튜디오에서 하신 아, 거예요. 예. 그 정도 열정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JTBC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 거기가 구독자가 꽤 많지는 않죠. 맞나요? 거기도 꽤 많죠. 맞나요? JTBC의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그 당시 이재명 후보님께서 직접 출연하신 걸 보고 그 언론의 다양화를 이렇게 힘쓰시는구나. 예. 전에 후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만 챙기셨는데 예. 이렇게 다 챙기는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후에는 또 옥천 신문을 챙기신 걸 보면서 예. 많이 이전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편으로 부럽더라고요. 저는 대변인이어도 감히 후보님 만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유튜브 출연하시면 패널들이랑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지금 그 4대 유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눈물의 그 예. 사주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유족들도 보니까 같이 울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 사실 그분들은 피해받았을 때만 반짝 조명받고 그 이후에는 사실 무관심 속에서 사후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심받을 때 정부가 챙겨준다 하지만 그 이후엔 내몰라하는 경우 많고요.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뭔가 건강관리나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안 발생하실 분들 예. 많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의료 지원에 대한 그런 기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다 그냥 본인의 책임인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면에서 재난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찾아가고 소통하고 경청했는지 몰라요. 그런 국가를 꼭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앞으로의 5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면 평소에 이제 유머스럽잖아요. 예, 그런 것도 새로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유가족까지 직접 챙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하니까 국민들한테 참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대통령 되고 나서 하고 싶으셨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구현되다 보니까 하루 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작권,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을 2012년인가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2015년으로 연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는 조건이 되면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급적 임기 내에 예.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윤상현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현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 같으니까 의회에 승인이 없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겠다라고 아예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 지금 전작권에 관련해서 환수하느냐 마느냐 그거와 별개로 주한미군이 철수될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 결국 쟁점은 이 전작권의 환수가 자주국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이거 우리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꽤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 의지의 일환으로 안규백 후보가 장관 청문회에서 그런 5년 내에 이야기를 얘기를 예. 한 거다. 물론 개별 의견이다라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그랬죠. 선거했어요. 예. 타임라인을 설정해버리면 오히려 그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외교의 변수들이 많은데 스스로 자승자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은 우리가 6.25 전쟁 그리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그런 전시작전권을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전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전쟁을 할 거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과 그럼 통제를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부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우선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하고 있고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법 삐라라고 전단지?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전단지 뿌리는 거를 금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확성기를 이제 금지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의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국과 여러 글로벌 외교의 관계에서 안정권에 가져온다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추진되고 검토될 수가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빠르게 추진하거나 그러면은 또 이런 그 보수 쪽에서의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야도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특히나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전작권에 대한 부분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요. 이거는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컨센서스가 미국이랑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할 것이냐, 어느 타이밍이 굿 타이밍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권의 시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될 거다. 그래서 상원의원에서는 그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 금지도 통과됐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관세 협상, 방위비 협상 해야 될 때 위성락 실장이 아직까지는 전작권 가지고 우리가 이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예. 만큼 너무 불안해하시는 그런 보수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잠재우고 다만 이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면 어느 순간은 구현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지켜봐 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신현영 의원이 아주 똑부러지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영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돈이 없다라고 지금 영치금 모금 계좌를 공개했다는데 하루 만에 수용자 개인 한도 400만 원을 채웠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400만 원인 줄. 어쨌든 그 영치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을 봤더니 작년에 그 74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예금이 49억 원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 후한무치한 동정 마케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감옥에서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일부에서는 황제 수감 논란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영치금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전한길 씨가 지금 모금 계좌를 공개한 것 같던데. 지금 그 김계리 변호사가 참 김계리 변호사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네. 얘기한 건데 제가 퀴즈 낼게요. 영치금 하루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안 아직 안 가보신 게 많네요. 하루에 2만 원 쓸 수 있어요. 2만 원요? 예. 그러면 400만 원이면 398만 원이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2만 원씩 쓰면은 400만 원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398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저축하겠네.
아니 저축 아니고 예. 계속 이렇게 2만 원씩 빼갖고 쓸 수 있는 거죠. 하루 2만만 못 쓴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며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우, 계산 며칠이에요, 그러면? 200일? 예. 200일?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영치금이다. 어. 라는 말을 우선 먼저 하고 싶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빨리 나오려고 그렇게 예, 이제 선선해졌고 에어컨도 지금 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 쪼크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유머 감각이 갈수록 누르시는 최강 의원만큼 해야 될 텐데 그 정도 아직 이게 부족. 그 말이군요. 예. 그래서 우선은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하면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 김건희 여사가 나와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미운 털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자기가 안 넣어줘도 어차피 400만 원 다 채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요. 비상계엄 선언하고 대통령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수사받게 되고 특검하면서 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라는 원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냥 배우자로서의 빙의가 한번 돼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치금도 안 넣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초과 금액까지 이렇게 모으게 되면 예, 예. 나중에 이제 구치소에 나갈 때 본인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79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고 사실 현금도 상당히 예금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49억이래잖아요. 왜 예, 이런 변호사의 액션이 있었을까? 결국에는 지금 윤 어게인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지금 소멸 단계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한번 관심과 환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 아직 이렇게 짱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간접적인 정치적인 행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하여튼 구치소 들어가서 운동시간 보장해달라. 그리고 약 없어갖고 제대로 약 못 없다, 먹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에어컨 얘기도 있고 변호인 접근 근데 매일매일 하고 있고 거의 하루종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예. 상당한 그래도 배려와 특혜를 받고 있고 본인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교도소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해주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예. 해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냥 구치소에 있는 게 불편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아직까지의 현실 자각이 조금 멀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 그 김건희 씨가 그 영치금을 넣지 않았다는 거는 의원님의 뇌피셜인 거죠? 그렇죠. 뭐 혹시 그냥 뭐 기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뇌피셜입니다. 행동이고요. 예. 예, 이게 영치금이 없었기 때문에 모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가족이 가장 먼저 챙겨주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배우자로서의 그런 뭔가 그런데 선의가 보이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해도 어차피 하루 한도 400을 그냥 넘길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명인들은 보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감옥에 가면 영치금을 그냥 다 상한선을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김계리 변호사의 워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이 만무하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고 어제까지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 예. 그게 아마 변호사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지금 수용번호 3617에게 하루 400만 원의 상한선이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예. 초과됐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2만 원씩 아마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과일 주스도 조금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간식거리 아니면 필요한 그런 소품들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수감자의 권리이기도 해요. 예. 보장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 2만 원 어떻게 미리 알아보신 겁니까? 2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에 저는 써서? 구치소 가봤다니까요. 아, 예. 예. 그럼 그것도 다 그때 알게 되신 건가요? 영치금도 좀 넣어봤죠. 아. 예. 가서도 직접 그거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 예. 가셨을 때 영치금 말 그대로 개인 한도 400만 원 넣을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루에 2만 원만 쓸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예, 같이 면회 갔던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오늘 뭐 주문할 건지 띡띡띡 눌러갖고 2만 원 채워가지고 하면 그게 전송이 돼서 그 물건들 뭐 과일, 주스 여러 가지 간식이나 소품들이 전달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도 이제 키오스크화 되어 있다. 나는 이건 시스템과 너무 충격적입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구치소도 지금 선진화되고 있네요. 그럼요. 키오스크. 그리고 사실은 와. 면회 가는 사람들은 되게 절박하고 애가 타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오늘은 이거 좀 그래도 매일매일 다양한 그런 간식들을 넣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진짜 애다른 마음으로 누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가족들이나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키오스크로 사 먹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니. 아, 예. 그거 본인이 직접 주문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꼭 제3자를 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더. 예, 그래서 면회는 자주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줄 때 진정한 그 친구라고 하잖아요. 아,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갔던 분은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지인인가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말씀 너무 그런가요? 나아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추가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와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송원석 씨 충돌했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죠. 인적 청산 대상으로 4명을 먼저 뽑았어요. 1차로. 그랬더니 나경원, 윤상현, 송원석, 장동혁 뭐 화려합니다. 국힘에서 잘 나가는 분들을 청산하겠다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원 당규에 대국민 사죄를 명문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왜 분란만 일으키느냐라고 했더니 또 우리 윤희숙 위원장도 그냥 물러나지 않고 1차 청산 대상을 발표했는데 예. 반발했던 나경원, 장동혁도 넣고 그다음에 감히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원내대표인 현직 원내대표인 그렇지. 송원석을 넣었어요. 예. 송원석 의원을.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을 넣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와, 이거 혁신이랑 비대랑 그냥 제대로 첫 붙었습니다. 번째 정면 충돌이라고 네, 봐야죠.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아니 원내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당 대표 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으신 분에 대해서 들이박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세 번째 손가락 안 올리셨대요? 저번에 하면서 아. 손가락 올려가지고 예. 3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3을? 했다고 하는 그게 또 떠도는데 아무튼 이번에 발표한 거는 1차 쇄신 아니에요? 그렇죠. 1차. 예, 그러면은 2차, 2차, 3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4차, 예. 5차 있을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윤희숙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 부모의 농지 문제 됐을 때 그냥 국회의원직을 과감하게 과감히 내려놨잖아요. 내려놨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국민이 선출해준 직을 쉽게 내려오면 되냐는 비판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만큼 나는 권력에 집착하거나 권력에 욕이 있지 않고 나름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쓴소리 하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높게 샀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다시 혁신위원장으로 컴백했지만 실제로 한 달 정도의 그런 활동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않죠. 예. 그리고 권한도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짧은 기간에 임팩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소신 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그 4명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한 명이 다 본인의 입장, 반발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명이 당했으면 당연히 언론사는 마이크를 이렇게 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예,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입장 표명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항을 하고 오히려 지금의 윤석열과의 탕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구태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성 멘트가 나오면서 이봐라. 국민의힘이 여전히 변화 쇄신과는 먼 당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구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돌려주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돌려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세게 나온 것 같은데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근데 혁신위가 냈다고 해서 비대위가 다 받는다는 보장 없다라고 이게 또 이렇게 차단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혁신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이 지금 그대로 재현될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모습을 그냥 다른 당의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